반갑습니다.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서울에 있는 40대 직장맘입니다. 평소 썰밤님이 읽어주시는 사연 들으며 많이 웃고 울었는데요.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시누이 상견례에 따라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만나 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거든요. 마지막엔 깜짝 놀랄 반전도 있으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주 얌전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요. 엄마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렇게 됐죠. 친구도 한 명 없었어요. 아버지가 전국 순환 근무를 하셔서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거든요. 친구들과 친해질만 하면 전학을 가 늘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죠. 예민한 사춘기 시기엔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5살 때 4번째인가 5번째로 전학 간 학교에선 아예 친구 사귀는 걸 거부했어요. 누가 다가와 말을 붙여도 대답도 안 했고요. 쉬는 시간에도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만 읽었죠. 자연스레 재수 없는 전학생 꼬리표가 붙어 다들 저를 피하더군요. 제가 자초한 일이라도 참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됐다며 위약을 떨었죠. 그러던 중 아버지 때문에 반강제로 보습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그 시절엔 사교육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아서 학원을 안 다니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제가 혼자 집에 있는 게 불안하다면서 제게 묻지도 않고 학원을 등록시켜버렸죠. 다니기 싫었지만 아버지는 한 번 화를 내면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도 적응을 잘 못하긴 매한가지였죠. 매일 혼자 수업을 듣고 집에 왔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원 끝나고 그날도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쓱 다가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너 박상미 맞지? A반 수업 듣는. 고개를 돌려보니 낯익은 제 또래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학원에서 얼핏 본 기억이 났죠. 저와는 달리 쾌활하고 밝은 성격에 공부도 잘해서 인기가 많은 아이였네요. 누구... 하지만 사춘기 여자아이답게 뾰족한 말투로 모른 척했는데요. 그 아이가 멋쩍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나는 김영준이라고 너랑 같은 A반인데 모르겠어? 글쎄 주변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래 보이긴 해. 학원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잖아 너. 밥도 늘 혼자 먹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니 나도 너랑 같은 버스 타거든. 32번. 같이 얘기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심심하잖아. 그렇게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온 건 참 오랜만이었어요. 안 그런 척했지만 내심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가 그리웠던 걸까요? 저도 모르게 그러든가 하고는 걷는 속도를 늦추게 됐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그 애와 참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애는 사내 자식답지 않게 수다 떠는 걸 좋아했고요. 제 까칠한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서글서글했어요. 친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그날 이후 학원 끝나면 늘 그 애랑 같이 집에 가게 됐어요. 가끔은 길가에서 떡볶이랑 붕어빵도 사 먹고요. 시험 끝나면 같이 문방구 구경도 했죠. 처음엔 이성적인 관심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사춘기 남자의 여자애가 매일 붙어 다녔는데 어떻게 정분이 안 나겠어요. 순수했던 시절이니 스킨십을 한다거나 본격적인 연애질을 한 건 아니었지만 언젠가부터 그 애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렸죠. 그 애 역시 그렇다는 건 금세 알 수 있었어요. 가끔 저를 몰래 훔쳐보다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시뻘개진다든지 제가 예쁘다, 맛있다 하는 건 뭐든 사주려고 한다든지 그의 말과 행동이 너무 투명했으니까요. 워낙 붙어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그의 집에도 놀러 가게 됐는데요. 그 애네 집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정원 딸린 양옥집에 대문을 열면 멀리서부터 강아지가 짖으며 달려왔고요. 현관에 들어서면 은은한 디퓨저 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저를 압도했죠. 제가 살고 있던 낡은 빌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으리으리한 단독주택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큰 무역회사를 운영 중이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그 애의 어머니였어요.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처럼 예뻤고요. 말투와 동작 하나하나에 기품이 배어 있었죠. 그런데도 저를 전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네가 상미구나. 우리 영준이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 요즘 너 때문에 영준이가 학원 가기 싫다는 소리를 안 한단다. 엄마도 참...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부끄러워하긴. 요즘 집에서 상미 얘기밖에 안 하면서. 엄마 제발. 알겠어. 귀끝까지 빨개져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애를 보던 그의 어머니가 제게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상미 배는 안 고프니? 영준이랑 놀다가 이따 저녁까지 먹고 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그냥 잠깐만 있다가 가려고 한 건데. 아버지가 늦게까지 일하셔서 저녁은 거의 밖에서 사 먹는다며? 그러지 말고 먹고 가. 김치찜 좋아하니? 네, 좋아하긴 하는데. 잘 됐네. 아줌마가 다른 건 몰라도 김치찜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거든.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그렇게 누군가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상을 받아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수시로 음식이 입에 맞는지 더 먹고 싶은 건 없는지 물어보면서 저를 챙겨주셨고요. 그의 아버지도 불편한 기색 없이 저를 환대해 주셨죠. 처음엔 좀 낯을 가리는가 했더니 그의 여동생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언니 하면서 졸졸 쫓아다녔고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후로도 자주 그 애네 집에 놀러 갔어요. 갈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저를 반겨주셨고요. 각종 간식과 음식을 수시로 만들어 주셨어요. 때때로 저를 꼭 끌어안고는 나도 상미 같은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지 말고 나중에 우리 집 며느리 할래? 하는 농담을 건네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걸 아시고 일부러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주머니가 그런 농담을 할 때마다 그 애는 역시나 얼굴이 귀끝까지 새빨개지곤 했어요.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딴청을 부렸지만 속으론 내심 설렜죠. 혹시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꿈같은 시간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듬해 어김없이 타지로 발령을 받으면서 또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만큼 아버지의 직업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가기 싫다고 울며불며 떼를 썼죠. 싫어, 난 안 갈 거야. 갈 거면 아빠 혼자 가. 얘가 갑자기 왜 그래? 이사 처음 가는 것도 아니고. 아빠 때문에 그렇게 이사 가서 전학 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친했던 애들하고도 다 멀어지고 얼마나 외롭고 짜증났는 줄 아냐고. 이제 더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사는 아빠 혼자 가. 그 애,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렇게 표출된 거였죠. 정말 이사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고작 17이었고 아버지 없이 혼자 살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아버지 역시 제게 많이 미안해했지만 본인도 직장 때문에 그런 거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죠. 결국 제 이사와 전학은 확정됐고 저는 그 애에게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애는 말없이 책상 위 연필만 굴리다가 한참 뒤 애써 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그렇게 멀지도 않네. 기차나 버스 타고 가면 만날 수 있잖아. 그렇긴 한데 지금처럼 매일 볼 순 없어. 차라리 잘 됐지. 안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공부에 집중할 생각이었는데 평일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마다 만나서 놀면 되잖아. 그런가? 그럼 뭐 아예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학은 같은 데로 가면 되잖아. 그럼 다시 또 매일 볼 수 있어. 그 애의 말에 그제야 좀 기운이 났어요. 저희는 남은 시간 최대한 붙어 다니면서 놀이동산도 가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하고 싶은 걸 다 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제가 이사가는 날이 됐어요. 헤어지기 전 그 애는 학원 담벼락 뒤로 저를 데려가더니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 입술에 자기 입술을 가져다 대고 떨어졌죠. 키스라고 할 수도 없는 서툴고 풋풋한 입맞춤이었지만 그렇기에 더 떨렸네요. 놀라서 아무 말 못하는 저에게 그 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전화할게. 하루도 안 빼고 꼭. 응, 나도 매일 연락할게. 편지도 쓰고. 그 약속은 처음엔 지켜졌어요. 저희는 매일같이 전화로 일상을 나눴고요. 편지와 메일도 주고받았죠. 하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공부에 치여 일상에 치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락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요. 어느 날부턴가 아무리 기다려도 편지도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같이 학원 다니던 다른 친구에게 소식을 물으니 너무나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죠. 글쎄 그 애가 가족들과 같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유학 가기 전에 말이라도 해주지.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는지 한동안 너무 슬프고 괴로웠어요. 매일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저는 이내 마음을 추슬렀고요. 그렇게 첫사랑을 조용히 가슴에 묻고 어른이 되었네요. 성인이 된 저는 꽤 치열하게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요. 졸업 후에는 운 좋게 대기업에 합격하게 됐죠. 기획팀에 배치돼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모든 게 낯설고 버거웠지만 최선을 다해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일머리가 나쁘지 않아서 여러 프로젝트에서 나름 성과를 냈고요. 얼마 안가 팀장님의 눈에도 들게 됐죠. 팀장님은 저보다 7살 연상이었고요. 일할 땐 누구보다 날카롭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지만 의외로 따뜻하고 섬세한 면도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일하다 실수로 손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요. 업무가 너무 밀려있을 때라 피만 닦아내고 그냥 뒀어요. 칼에 살짝 베인 정도기도 했고요. 그런데 팀장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제게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연고와 반창고가 들어있더군요. 아, 저 때문에 일부러 나가서 사오신 거예요? 밥 먹으러 나간 김에. 앞으로는 조심 좀 해. 상미 씨는 다 좋은데 너무 덤벙거려. 퉁박을 주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깃든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죠. 물론 상사가 부하 직원을 아끼는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몇 달 뒤에 팀장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제게 자기 마음을 고백했어요. 저를 여자로서 좋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했는데요. 한결같이 제게 순애보를 보이는 팀장님에게 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됐어요. 결국 저희는 얼마 안가 사귀게 됐고요. 2년쯤 만난 끝에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결혼하면 마냥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요. 결혼은 엄연한 현실이더라고요. 특히 시댁과의 관계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죠. 시부모님이 저를 별로 마음에 안 차 하셨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드리는 날부터 대놓고 제게 그러셨어요. 어릴 때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편부 가정이라. 요즘엔 뭐 흔하다지만 옛날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여식은 시집도 못 갔어. 지혜미한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요. 그땐 어떻게든 결혼 허락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냥 어색한 미소로 웃어 넘겼어요. 그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결혼한 뒤로도 시어머니는 툭하면 제게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셨고요. 끝에 꼭 애미 없이 자라서 이런 것도 모르니? 하는 식의 말을 덧붙이셨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시누이 역시 얄밉긴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를 쏙 빼닮아 저를 은근히 무시했죠. 게다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어찌나 애처럼 시샘이 많고 유치한지. 제가 갖고 있는 옷이나 가방을 탐내서 어떻게든 뺏으려 들었네요. 올케,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가디건인데?
아, 그 아울렛에서 세일하길래 하나 샀어요. 그래? 나도 이런 거 하나 필요했는데. 이거 나 주라. 돈 줄게. 네? 이거 제 사이즈로 맞춰 산 건데 아직 세일할 거예요. 형님도 가셔서 하나 사세요. 아우, 거기까지 언제 가, 귀찮게. 그냥 이거 나 줘. 돈 줄 테니까 올케가 하나 새로 사면 되겠네. 그렇게 막무가내로 뺏어간 옷과 가방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돈이나 제대로 주면 몰라요. 준다고 하고선 싹 입을 닫는 게 태반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누이 때문에 크게 다친 적도 있었죠. 명절 음식 준비로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제사상에 올릴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누이가 지나가면서 제 등짝을 툭 치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올케, 좀 더 노릇하게 구워야지. 색이 별로잖아.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인데 모양도 중요하지 않겠어? 아, 네. 좀 더 바싹 구울게요. 아유, 이러니 우리 엄마가 허구한 날 앓는 소리 하지. 이래서 엄마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니까. 괜히 사람들이 가정교육 그러는 게 아니야. 거기서 참았어야 하는데 솔직히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죠. 그러는 형님도 요리 못하시잖아요. 저번에 자기 손으로 라면 하나 끓여본 적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셔놓고. 저야 엄마가 없으니 그렇다 치지만 형님은 어떡해요? 나중에 시집 가면 어머님까지 같이 욕먹일 텐데. 엄마도 있으면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요? 제 말에 시누이는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씩씩거리며 저를 쏘아봤어요. 뭐?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니? 난 우리 엄마 아빠가 귀하게 공주처럼 키워서 그런 거거든? 올케랑은 차원이 다르지. 뭐가 됐든 가정교육 못 받은 건 맞잖아요. 가정교육 똑바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엄마가 없어서 그렇다는 둥 가정교육 운운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겠어요? 뭐? 야, 너 말 다 했어? 어디 손윗 사람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대들긴. 흥분한 시누이는 급기야 제 앞에 있던 프라이팬을 엎어버렸고요. 안에서 구워지고 있던 각종 전과 기름이 제 무릎 위로 쏟아졌어요. 따끔한 고통과 함께 악소리가 절로 나왔죠. 뜨거! 놀란 시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소란을 듣고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달려나왔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나 구급차 좀 불러줘. 그렇게 저는 전을 붙이다 말고 응급실로 실려갔고요. 2도 화상을 입고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죠. 그런데도 시누이는 사과하긴커녕 제 탓을 하기 바빴네요. 그것도 자기 유리한 쪽으로 부풀려서 말이죠.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엄마도 봤어야 돼. 난 그냥 올케가 전을 너무 못 붙이길래 잘 좀 하라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더라니까? 내가 엄마 닮아서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는 등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등. 아니, 내 욕하는 건 그렇다 쳐. 엄마 아빠까지 싸잡아 욕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래도 어른인데? 시누이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제 말보단 시누이의 말을 더 믿었고요. 남편 역시 제 편을 들지 않았죠. 아무리 누나가 먼저 당신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해도 당신이 참았어야지. 우리 누나 그러는 게 하루 이틀이야? 내가 언제까지 참고만 있어야 하는데? 나 구박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허구한 날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입에 올리면서 모욕을 줘? 어머님도 형님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뭘 또 모욕을 줬다는 둥 오바야. 그냥 어머니랑 누나 입장에선 당신이 부족한 게 많아 보이니까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 거지. 남편은 제가 시집살이 당하는 걸 조금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러고 산다는 둥, 제가 좀 더 잘하면 다들 마음을 열 거라는 둥 속 편한 소리만 했죠.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울고불고 해도 그저 철없는 아내의 우는 소리 정도로만 받아들였네요. 연상의 직장 상사였기 때문일까요? 매사 자기가 다 옳다는 식으로 저를 가르치려고 만들었죠. 결혼 전엔 세상 다정한 남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아니 어쩌면 이게 본 모습이었고 연애 시절엔 절 속이고 있던 걸지도 모르죠. 맘 같아선 바로 이혼하고 싶었는데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애가 들어서면서 그 마음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제가 편부 가정에서 자랐다 보니 저희 아이만큼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 둘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크길 바랬거든요.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돼 독립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기로 했죠. 그렇게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지만 그 사이 제 마음은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시누이의 결혼이 제 운명을 확 뒤바꿔 놓을 줄은 말이죠. 시누이는 외모 콤플렉스가 심한 편이었어요. 알고 보니 어릴 때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독하게 다이어트를 하고요. 성형수술로 얼굴도 거의 갈아엎다시피 했죠. 그래서인지 시누이는 또래 여자들보다 어리고 예쁜 편이었어요. 그래도 만족을 못해서 늘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서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고요. 살 빼는 약이다 뭐다 이것저것 챙겨 먹으면서 정작 밥은 잘 먹지 않았죠. 살찐다고요? 그렇게 나름 독하게 관리한 덕인지 시누이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사귀는 남자가 수시로 바뀌었는데요. 대부분 다 사자 전문직이거나 사업하는 남자들이었죠. 그래도 결혼까지 간 남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대부분 사귀다 시누이의 막 나가는 성격과 사치스러움에 질려 도망쳐버렸거든요. 그런 시누이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상대는 그냥 평범한 남자도 아니고요. 집도 부자에 남자 본인도 잘 나가는 대학병원 의사라고 하더군요. 그뿐인가요? 시어머니 말론 지금까지 시누이가 만났던 남자 중에 제일 키가 크고 잘생겼다 하대요. 성격도 수더분하고 싹싹하니 참 괜찮더라. 의사에 잘 살면서 젠체도 안 하고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으면 어쩌나 했는데 역시 내 딸이야. 남자는 아주 잘 골라 잡았어. 올해 안에 식 치를 거지? 당연하지 엄마.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남자 중에 최고야.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육각형 남자라고. 절대 안 놓칠 거야. 그래 이번엔 잘 좀 해. 또 그놈의 지랄 맞은 성격 티내서 남자 도망가게 하지 말고. 걱정 마 엄마. 나도 이제 철들었어. 얼른 시집 가야지. 모녀간의 대화를 듣는데 솔직히 그 남자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바보 같고 여자 보는 눈이 없으면 시누이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나 그런 생각도 했네요. 사실 시누이가 단순히 성격 나쁘고 사치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요. 남자 없으면 못 살아서 나이트 같은 데 가서 원나잇도 많이 하고요. 술 먹으면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성병으로 고생 꽤나 한 적도 있고 시아버지랑 남편은 모르지만 애를 뗀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당장에 병원비가 없으니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저도 알게 됐죠.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애를 뗀 적이 있는 건 그 남자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언뜻 운을 떼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난리를 쳤어요. 올케 미쳤어? 그걸 그 사람한테 왜 말해야 하는데? 그래도 결혼하면 평생 함께할 부부가 되는 건데 속이는 게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좋은 사람이라면서요. 얘기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이해 못하고 난리치면 어차피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남자니까 헤어지면 되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이 사람 잡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헤어지긴 왜 헤어져? 웃겨 진짜. 올케 지금 나 질투해서 이래? 네? 제가 형님을 왜 질투해요? 솔직히 말해봐. 내가 돈 많은 의사한테 시집 가게 되니까 배 아파? 그러자 옆에서 저를 못마땅한 눈길로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쳤어요. 하!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한테 의사 마누라 자리가 가당키나 하니? 나 진철이가 착해서 그렇지. 원래 같았으면 넌 우리 집안 며느리도 못 됐어 이거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조심이나 해. 혹시라도 네 시아버지나 진철이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기만 해봐.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요. 그 사이 시누이는 자기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집에 인사시켰고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얼마 안가 상견례도 잡혔는데요. 저와 남편도 함께 참석하게 됐죠. 솔직히 내키지 않았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 상견례를 거절할 명분이 없었네요. 상견례 날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와 함께 움직였는데요. 도착하니 상대 측은 아직 안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약해둔 룸에 앉아 기다렸죠. 집에서 오만방자한 폭구인 시누이가 그날만큼은 긴장됐나 보죠. 물을 수시로 마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룸의 문이 열리면서 시누이의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 식구들이 안으로 들어왔죠. 저는 재빨리 일어나 반사적으로 그 사람들을 살펴봤는데요. 시누이 말처럼 예비 신랑이 참 키도 훤칠하니 잘생겼더군요. 그 여동생이나 예비 시부모님도 참 인상 좋아 보이는 게 저처럼 혹독한 시집살이를 할 걱정은 없겠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보면 볼수록 시누이의 예비 시댁 식구들이 낯이 익더라고요. 그건 그쪽도 마찬가지였는지 특히 시누이 예비 신랑이 자꾸만 절 흘끔거렸죠. 뭐해 자기야? 이쪽은 내 동생 오진철이야. 올케야. 인사해. 아무것도 모르는 시누이가 그 사람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저와 남편을 소개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꾸벅 고개를 숙이며 그러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김영준. 귀에 와닿는 그 익숙한 이름을 들은 순간 저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한 번에 몰라볼 수가 있었을까? 맞아요. 시누이의 예비 신랑은 어린 시절 봄날의 햇살처럼 제게 스며들었던 제 첫사랑이었어요. 제 당혹스러운 표정에 그 사람도 제가 누군지를 확신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죠.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돌리다 순간 제 눈이 그 사람의 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따뜻한 미소와 단정한 눈매는 여전하시더군요. 한동안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시던 그분이 마침내 먼저 말을 꺼내셨죠. 혹시 상미 아니니? 10년 전 내 며느리 될 뻔한 상미 맞지? 그게... 네, 맞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니 아주머니가 다가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또다시 만나? 너랑 우리가 확실히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보니까 옛날 얼굴 그대로네. 그동안 잘 지냈지?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네, 잘 지냈어요. 영준아, 너도 상미랑 인사해. 상미 기억하지? 네가 그렇게나 좋아했던. 아주머니 말에 그 사람이 천천히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오랜만이다, 상미야.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저는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던 남편이 물었죠. 아니, 이게 대체... 당신 이분들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영준이랑 나랑 어릴 때 같은 동네 살던 친구 사이야. 학원을 같이 다녔거든.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아까 안 싸더니 며느리 될 뻔한 어쩌고 하던데 혹시 둘이 사귀었던 건 아니지? 그게 어렸으니까 뭐 진지하게 사귀거나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어머,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상미야. 우리 영준이가 널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실은 우리 영희가 갑자기 좀 크게 아팠어서 그 병 고친다고 온 가족이 많이 힘들었거든. 미국에 있는 저명한 의사한테 치료받겠다고 다 같이 이민도 가고. 영준이가 그걸로 너랑 연락이 끊기면서 많이 힘들어했어. 한국 와서 너 찾으려고 여기저기 연락도 하고 그랬었는데. 몰랐던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자연스럽게 멀어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꽤 오랫동안 저를 그리워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뭐라 대답도 못한 채 어색하게 웃기만 했는데요. 뒤늦게 시누이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와 아주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더군요. 처음엔 왜 저러나 했어요. 워낙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또 저와 그 사람의 옛 인연을 질투하나 했죠. 그런데
식사가 준비돼 막 테이블에 올라올 무렵 신우이가 저를 조용히 불러내더군요. 뭔가 싶어 따라 나섰더니 화장실 근처 벽에 저를 몰아세우듯 서더라고요. 옳게 딱 잘라 말할게. 나 앳된 거 그 사람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다짜고짜 협박질을 해대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더군요. 조심스럽게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갑질을 해대려 드는 꼴이 저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매를 굳히며 말했죠. 제가 왜요? 뭐?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요? 몰라서 물어? 이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가만히 있겠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분명 헤어지자고 할 거 아니야. 나 무슨 수를 써서든 우리 자기랑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올케가 우리 자기랑 옛날에 뭐 얼마나 깊은 사이였는진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 남자야. 결혼 망칠 생각하지 말라고. 그 표독한 표정엔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은 한톨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나가는 의사라는 거, 아주머니 아저씨가 부자라는 거, 그런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번들거리는 욕심만 엿보였죠. 형님, 솔직히 그 사람 영준이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냥 그 배경에만 눈이 멀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주제 어디서 훈계질이야? 됐고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해. 형님,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결혼할 사람한테 본인 과거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한다고. 형님이나 어머님이나 절대 안 된다고, 말 못한다고. 그래서 어차피 남의 일이니까 저도 그냥 넘겼는데 형님 결혼할 사람이 제 옛 친구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형님 입으로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영준이 그런 걸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내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허! 이게 계속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네? 야, 내가 미쳤냐? 세상에 어느 남자가 결혼할 여자가 전에 다른 남자 애를 뗐다는데 좋다고 해? 너 자꾸 우리 자기랑 나 헤어지게 만들려고 수쓰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말 못하겠다고 버티시면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얘기하는 수밖엔. 이게 진짜... 야! 너 그때 나 때문에 화상 입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신우이가 분노에 찬 고함을 내질렀고 동시에 한쪽 뺨이 불에 대인 듯 뜨거워졌어요. 신우이가 제 싸대기를 때린 거였죠. 네가 나 질투해서 그러는 거 모를 줄 알아? 왜? 뭐 이제 와서 우리 자기 다시 보니까 욕심나니? 진철이가 너 더는 여자 취급도 안 해주니까 옛사랑한테로 돌아가고 싶어? 정신 차려. 우리 자기가 지금 사랑하는 건 나거든? 내 결혼 망치기만 해봐.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신우이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자 상견례 룸 안에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밖으로 나왔어요. 뺨을 부여잡고 있는 저를 보고는 둘 다 놀라서 눈을 크게 뜨더군요. 아니 또 무슨 일이야 누나? 이 사람 때렸어? 그래. 인연이 나 애 지웠던 거 다 말하겠다고 하잖아. 뭐? 누나 애 지웠던 적 있어? 신우이가 아차하는 표정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등짝을 때렸죠. 야, 너 진짜 미쳤어?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막말을 하겠다고... 네가 뭔데 남의 결혼을 망치려고 들어? 남의 결혼이라뇨? 말씀드렸잖아요. 형님이 결혼하려는 사람 제 옛 친구예요. 이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하게 될 수는... 제 말을 잇기도 전에 또다시 제 고개가 돌아갔어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린 거였죠. 닥치지 못해?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훈기질이야. 됐고 당장 집에 가버려. 상견례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꺼지라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거칠게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가만히 서 있던 남편이 뒤늦게 그 사이로 끼어들었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한텐 제가 나중에 알아듣게 얘기할 테니까 그만 들어가자고요. 당신은 집에 가 있어 얼른. 내가 왜 집에 가야 하는데? 말 안 듣지? 괜히 일 시끄럽게 만들지 마. 방금 신우이와 시어머니한테 제가 맞는 걸 뻔히 봐놓고도 오히려 남편은 저를 윽박질렀어요.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 맞다는 걸.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자기 말에 순종하면서 공짜로 애 키워주고 살림해줄 여자가 필요해 같이 사는 것뿐이었죠. 그걸 깨닫고 나니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지난날의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더는 안 되겠다.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뭐? 갑자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같은 남자가 우리 아들한테 좋은 아빠가 될 리 없는데 바보같이 난 대체 왜 그동안 당신이랑 이혼 안 하려고 버텼던 걸까? 아, 이혼이라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럼 내가 뭐 농담하는 거겠어? 더는 너랑 네 거지 같은 가족들 상대 못하겠어. 뭐? 거지 같은 가족?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네 누나처럼 악독한 여자랑 내 옛 친구가 결혼하는 것도 난 가만히 두고 못 보겠거든. 다 얘기할 거니까 각오해. 저는 그대로 남편을 밀치고 상견례가 진행 중이던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짜고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그 사람과 아주머니 그리고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재빨리 절 따라 들어왔지만 보는 눈이 있다 보니 어쩔 줄 몰라 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가 태연하게 입을 열었어요. 상미 왔니? 얼른 앉아서 여기 음식 좀 먹어보렴. 맛이 아주 좋아. 저는 그런 아주머니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아주머니, 이 결혼하시면 안 돼요. 형님 좋은 여자 아니거든요. 야, 너 그만 못해? 닥쳐, 닥치라고! 제가 운을 떼자마자 흥분한 시누이가 달려와 거칠게 제 입을 막으려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누이를 밀치고 재빠르게 말을 이었죠. 옛날부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성병 걸린 적도 있고요. 애가 생겨서 지운 적도 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성격은 얼마나 고약한지 절 죽도록 괴롭혔다고요. 저 방금도 밖에서 뺨 맞았어요. 더는 못 참겠어서 이혼할 건데요. 아주머니도 이 결혼 허락하시면 안 돼요. 영준이가 아무리 형님이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해도 결사 반대하셔야 한다고요. 차마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말할 용기는 안 나서 아주머니를 향해 얘기했는데요. 정작 아주머니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요. 차분하게 절 보고 있던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지금 한 말 다 사실이야? 그러자 시누이가 재빨리 그 사람 앞으로 달려갔어요. 아니야, 자기야. 인연이 지금 내가 자기랑 결혼하는 거 질투해서 회방 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자기 다 알잖아. 자기 만나기 전까진 남자랑 말도 잘 못했던 거.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을 했겠어? 난 지금 당신한테 물어본 게 아니야. 상미, 네가 대답해봐. 방금 한 말 전부 진짜야? 그 사람의 단호한 물음에 형님도 더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 사람의 고든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다 사실이야. 형님 애 지울 때 병원도 같이 갔었는걸. 아니, 그게 아니라 진희 씨가 널 괴롭히고 방금도 뺨을 때렸다며. 진짜야? 형님의 과거 문란했던 생활에 대해 캐묻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물어본 건 어이없게도 형님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방금도 뺨을 때렸는지였어요. 당황해서 고개만 끄덕거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뺨에 손을 올렸죠. 많이 부었네. 다행히 찢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바로 찜질하고 약 발라야겠다. 잠깐만. 그 직원한테 부탁해서 차가운 물수건이랑 얼음 가져다 줄게. 저는 밖으로 나가려는 그 사람을 재빨리 붙잡았어요. 잠깐만. 지금 내 뺨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은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상 밖의 대답에 저는 놀라서 입을 벌렸고요. 옆에 있던 형님은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괴성을 질렀어요. 자기 지금 여자친구인 나보다 2년 말을 더 믿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애 지운 적 없다고! 그래? 낙태 사실은 병원 기록만 떼어봐도 다 나와. 아니, 그냥 동료 의사들한테 건너 물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지. 내가 의사라는 걸 설마 잊은 건 아니지? 그 사람이 똑 부러지는 말에 시누이는 파랗게 질려선 바들바들 떨기만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왈칵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래, 맞아.
나 애 지운 적 있어. 근데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라고. 그런 내 마음 정말 모르겠어? 과거 좀 숨겼다는 걸로 바로 파혼하자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이랑 헤어지려는 건 당신이 과거에 애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야. 그런 건 당신 말처럼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는 문제지. 다만 방금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아 버렸거든.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뭐? 갑작스러운 그 사람의 고백에 신우이가 충격받아 휘청거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은 계속해서 차분하게 고백을 이어갔죠. 사실 그동안 당신이 날 너무 좋아해주니까 그 마음이 고마워서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그동안 계속 이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 근데 방금 내 마음을 알았어. 난 당신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결혼도 못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인연 때문이야? 이제 와서 인연 다시 만나니까 막 옛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 그러자 잠시 망설이던 그 사람이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진 못하겠네. 근데 설마 상미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해도 나 당신이랑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냥 끌려가듯이 결혼했다고 해도 결국엔 이혼했겠지. 당신 본성을 나한테 평생 감추진 못했을 테니까. 어떻게 자기 가족한테 이렇게 무자비하게 손을 올려? 그런 공격적이고 천박한 여자 나랑은 안 맞아. 그 잔인한 말 앞에서 신우이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절 노려보더니만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결혼을 망쳤다고!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2번 맞아줄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신우이의 팔을 잡아챘고요. 신우이가 당황하는 틈을 타서 역으로 신우이의 뺨을 시원하게 날려줬어요. 그리고 연거푸 한쪽 뺨을 또 때렸죠. 내가 당신 동생이랑 이혼할 거라고 했지? 그럼 이제 우리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내가 더는 참아줄 이유가 없잖아?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봐. 그땐 2배가 아니라 10배로 갚아줄 테니까. 너 진짜... 제 기세에 눌린 신우이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놀란 시부모님이 달려가 그런 신우이를 부축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상견례장을 나오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달려와 그런 저를 붙잡더군요. 기다려! 어딜 혼자 가려고? 같이 가야지! 내가 왜? 말했잖아, 이혼하자고. 나 지금 집에 가서 짐 싸서 하준이 데리고 바로 나올 거야. 하준이는 당연히 내가 키울 거니까 양육비나 두둑하게 준비해두고. 이혼 서류에 사인도 바로 해.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알겠어? 당신 진짜 진심이야? 정말로 나랑 이혼할 거냐고? 당연하지. 내가 그동안 7살이나 많은 배 나오고 못생긴 당신을 참고 살아준 이유가 뭔데? 다 하준이 때문이었어. 근데 오늘 내가 당신 보는 앞에서 당신 식구들한테 맞는데도 당신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지? 아니 그거야 당신이 자꾸 일을 키우려고 하니까. 내가 일을 키우긴 뭘 키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내 편 안 들고 얼른 집에나 가라면서 몰아세우는 게 남편이야? 오늘 확실히 알았어. 당신은 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준이한테 좋은 아빠가 될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야. 앞으로 다신 나랑 하준이 볼 생각하지 마. 아이씨 진짜 아까부터 따박따박. 됐으니까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제 이빠른 말에 아무 말도 못하던 남편은 이내 흥분해선 억지로 절 끌고 가려 했어요. 뿌리치려고 해도 꼴의 남자라고 힘이 어찌나 세던지요. 그렇게 얼마나 남편과 신랑이 아닌 실랑이를 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남편과 제 사이를 막아섰죠. 다름 아닌 그 사람이었어요. 그만하시죠. 상미가 안 간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 우리 누나랑 결혼할 생각 없으면 얌전히 꺼져.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상미 건드리지 말고 너나 꺼져. 욱했던 남편은 그 사람의 냉철한 눈빛 앞에서 한껏 쪼그라들었고요. 나중에 연락할게.
말을 더듬으며 시댁 식구들의 뒤를 따라 황급히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이 남편보다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거든요. 붙어봤자 자기가 질 것 같으니 내뺀 거였죠.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이혼을 결심하길 잘했다 싶더군요. 이후 저는 바로 짐을 싸들고 아들과 함께 친정의 몸을 의탁했고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이혼에 성공했답니다. 처음엔 절 붙잡던 남편도 나중엔 악에 받쳐서는 내가 너 아니면 안 될 줄 아냐고 더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나서 재혼할 거라며 큰 소리 쳤는데요. 뭐 지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나나요.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는 추레한 아저씨일 뿐인데요. 실제로 남편은 여직 재혼 못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회사에서도 진작에 명예퇴직당해서요. 재취업도 못하고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죠. 하지만 장사에 장자도 모르던 사람인데 잘 해낼 리가 있나요? 결국 다 말아먹고 지금은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 하더군요. 신우이 역시 파혼당한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데 실패했고요. 스트레스로 폭식하다 살만 뒤룩뒤룩 쪄서 지금은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 하더라고요. 졸지에 시부모님은 다 큰 자식 둘을 건사하느라 그 나이 먹도록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한다 하더군요.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 안타깝진 않네요.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뒤늦게 재취업에 성공해 회사도 다니고 있고요. 좋은 남자 만나 재혼도 했죠. 새 남편은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첫사랑이에요. 신우이 일로 솔직히 다시 만나긴 힘들겠다 싶었는데요. 이혼 후 그 사람이 먼저 제게 연락해 다가와 줬어요. 계속 밀어내도 자긴 언제까지고 기다리겠다면서 제가 애가 있든 이혼녀든 상관없다 하더군요. 어릴 때 너랑 그렇게 헤어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땐 내가 왜 어른이 아닐까? 왜 너랑 결혼하거나 널 책임질 수 없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 줄 알아? 근데 지금 난 성인이고 너랑 네 아이 책임질 능력도 충분해. 나한테 와줘 상미야. 이번에야말로 내가 너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주머니, 그러니까 지금 제 새 시어머니도 옆에서 얼마나 저를 설득하셨는지 몰라요. 그래 상미야, 아줌마 소원이 너네 며느리 삼는 거였잖니. 제발 아줌마 소원 좀 들어줘, 응? 영준이 너 아님 죽겠다는데 이대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야? 하지만 아주머니, 아시잖아요. 전 이미 한 번 결혼도 했었고 애도 있는데. 영준이도 나도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영준이가 네 전 신우이랑 파혼했던 건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거나 애를 지웠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그 사실을 속이고 우리를 기만하려고 해서 그랬던 거지. 근데 상미 넌 아니잖니. 네가 이혼녀고 애가 있는 게 뭐가 어때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 실수를 책임지려는 자세가 멋지기만 한데.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그렇게 그 사람과 재혼까지 하게 됐네요. 결혼하기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참 잘했다 싶어요. 그 사람은 저희 아들에게도 친아빠처럼 참 잘하고요. 여전히 저밖에 모르는 못 말리는 팔불출이거든요. 몇 년 전 그 사람과 저를 반씩 닮은 예쁜 딸아이도 태어났는데요. 행복이란 게 눈에 보인다면 우리 가족의 모습을 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랍니다.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다 지난날의 괴로움을 견뎌냈기 때문이겠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